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7일 을축 두번째 기사 1514년 명정덕 9년 이경에 남방에 흰 기운이 있었다.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8일 병인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9일 정묘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0일 무진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경상도 병마 윤 희평이 치게 하기를 동철을 무역하는 사람이 몰래 가덕도에 가서 외인과 서로 매매하는데도 변장이 금지하지 않으니 청간대 우도 수사와 안골포 만호를 주문하소서. 경호년의 외변 후에 동철이 매우 귀하였는데 지금은 시사에 옛날과 다름이 없이 동철이 많으니 이는 반드시 외노와 더불어 몰래 서로 왕래하면서 상거래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겸 집이 신상이 이미 내려갔으니 수사와 만호를 모두 주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변장과 매매하는 사람들은 아랜대로 주문하라. 나머지는 모두 연호하지 않는다.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1일 기사 첫번째 기사 지재교 이행이 주고를 지어 바쳤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술의 유화는 빠지기 쉬워도 굳이 하기는 어려우니 나라를 망치고 몸을 망치는 것이 항상 이 때문이다. 예로부터 술을 경계하여 금한 사람은 보존하였고 술에 빠진 사람은 멸망하였는데 방책에서 상고해보면 득실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오히려 능히 알고 있을 것이다. 옛날에 의적이 술을 만들며 맛이 감미롭자 대우가 먼 장래를 염려하여 소원시켜 끊어버렸으며 또한 매방이 술에 탐닉하며 무왕이 걱정하여 주고를 지었으니 성인이 세상을 근심하고 죄화를 염려함이 깊었던 것이다. 지금 내가 대소 신민의 늘 보건대 술을 경계하는 사람은 적고 마시기를 바라는 사람 많아서 차츰차츰 빠져들어 이것이 풍속을 이루었고 덕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며 술에 빠져 본성을 잃게 되어도 스스로 뉘우칠 줄을 모르니 이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만류에 가서는 어찌 되겠는가. 나의 덕으로는 능히 감화시키지 못하니 매우 슬퍼할 뿐이다. 이에 선왕의 일을 상고해보니 처음 주례를 만든 적에 한번 술잔을 올리고는 100번 절하게 하였으므로 종일토록 마셔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술을 마시는 자는 반드시 난잡한 지경에 이르러 상우를 폐지하고 위일을 잃어서 그것이 덕일을 거르치는 데에도 함부로 마시면서 그치지 않아 마침내 그 몸을 망친다. 그 몸도 스스로 아끼지 않는데 덕행과 여자를 돌볼 여지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세종께서 술을 경계하는 글을 지어 알아듣게 친절히 다 이르셨으니 술의 재화를 방지하는 뜻이 아주 깊고도 간절하였다. 너희들이 비록 내 말을 귀담지 않더라도 우리 조정의 유의를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죄를 밟는 것은 법령에 기록되어 있으니 검주의 법이 또한 세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비록 그렇지만은 사람을 법으로서 금지시키는 것이 마음을 금지시키는 것만 못하므로 내가 지금 명을 내리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금지하는 데 있다. 너희가 마음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지위가 있고 직책이 있는 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능히 경계하여 그치겠는가. 이것을 일변시키는 깃털은 실로 조정해 있으니 여러 관원들은 각각 제 마음을 제재하여 술에 빠지지 말고 위일을 잃지 말며 시무도 피하지 말고 몸도 망치지 말아서 내 말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또한 사세인으로 하여금 보고 감동하여 경계할 줄을 알게 하여 구습을 고쳐 인수의 지경에 이르게 함께 이르게 함으로써 나의 명덕이 향기나는 정치를 이루게 하라 하니 전교하기를 이 글로서 중해에 효유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1일 기사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패조 때에 내패의 여러 원의 시정인 등이 진공한 유기를 반정한 후에 공조로 하여금 본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였으나 그때 난광들이 모두 외람되이 스스로 사용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랑 오한상은 중화분 일부를 좌랑 남포는 개구분 일부와 대수 세수대야 각 일부와 요강 일부를 각각 스스로 가지고 갔으며 심의는 무쇠로서 동철 500건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나 심의와 남포일은 전리가 비록 승복했지만 사간의 말이 아직 귀일되지 않았으며 오한상은 해당 공장과 전리들이 모두 이를 승복하여 죄가 장우를 범했는데도 지금 풍천 부사가 되었으니 잡아다가 추문하고 남포와 심의도 장우를 범했으므로 관직에 있을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만포진 첨사 이수는 병든 어머니를 만나본다는 핑계를 하고 진을 비워두고 왔으니 죄를 다스리소서. 대가는 마땅히 강개하고 국사를 바르게 말하는 사람으로 널리 뽑아야 할 것인데도 전의 교지에는 대사는 모름지기 관계가 높은 사람으로 가려 임명해야 한다 하셨으며 지금 또한 특명으로 성몽정을 의망케 하여 낙점했는데 성몽정은 3번이나 대사원이 되었으나 관계한 말이 별로 없었으니 아마 널리 가려서 뽑은 뜻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한상의 일은 의금부에 넘겨 추문하도록 하고 남포와 시민은 지금 추문을 마치지 못했으니 먼저 파직시킬 수 없으며 이순의 일은 마땅히 그 어머니의 병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알아보고 처벌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며 성몽정은 어찌 강개하여 국사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21권 증종 9년 11월 1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미시의 태백이 사방에 나타나다. 증조실록 21권 증종 9년 11월 1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이 얘기를 강하다가 문백의 조상에 붕우와 여러 신하는 곡하지 않았는데도 내 이는 모두 곡을 하여 실성하였다는 말에 이르러 사경 김구가 아뢰기를 이것은 반드시 부인에게는 후하면서도 부모에게는 박대한 까닭으로 이같이 된 것입니다. 대저 내패가 있으면 비록 선배를 예로서 대우하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니 반드시 내패를 먼저 없앤 후에야 현사를 성심으로 접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진이 좋아하기를 여색 좋아하듯 하라 하였으며 나는 저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듯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경강은 비록 부인이지만 이렇게 말을 하였으니 임금은 마땅히 체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집이 윤원필, 정원 이청이, 최윤문, 유미, 이순, 성희중, 심정, 남포, 심의의 일을 논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이청이 아뢰기를 겨울 날씨가 매우 따뜻한데 난방이 더욱 심하여 초목과 좌파가 활짝 피고 새들도 집을 지으니 재변이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풍자와 수재가 있었는데 지금 또 이와 같으니 무릇 송사 같은 일에서 연유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재변을 근신하는 도리에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덕건대 경상도 초계군에 이명륜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의 어미가 손자를 사랑하여 따로 노자를 주었더니 이 명륜이 시기하여 그 노를 때려 죽였으므로 그 어머니가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명륜은 또 그 조카를 모해하려고 고의로 자기의 종을 죽이고는 조카가 죽인 것이라고 하여 관청에 고발하여 죄 주기를 청했으니 이는 작은 병고가 아닌데도 감사 수령은 전혀 조사의 조율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어찌 재앙을 초래하여 변고가 생기게 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겨울이 봄날처럼 따뜻한 것은 과연 말한 바와 같다. 이 명륜의 이런 풍속이 상폐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수령과 방백이 능히 인도하여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며 윤은필이 아뢰기를 경련을 여는 것은 정치하는 방법을 헤아려 정하는 것이고 신하의 용모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입시하는 사람은 석권만 손에 쥐고 드나들 뿐이며 마침내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가니 경련의 본뜻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풍속의 폐단과 정령의 실수가 매우 많으니 채권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진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였다. 중조실로 21권 중종 9년 11월 1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개하였다. 이 명륜의 일은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빨리 취국하게 하라. 중조실로 21권 중종 9년 11월 12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21권 중종 9년 11월 12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고려사를 강하다가 최치원을 묘정에 종삭해 하였다는 말에 이르러 김구가 아뢰기를 최치원은 동방 문헌의 우두머리이므로 묘정에 종사했지만은 그러나 도학을 성밀히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몽주 같은 이는 젊을 때부터 도학에 마음을 둔 까닭으로 일찍이 교관이 되어 무릇 강론한 바가 뛰어나서 한 시대에서 모두 우원인하다고 여겼으나 뒤에 중국의 주해가 나오게 되자 정몽주의 말과 서로 꽁맞았기 때문에 한 시대의 추승하의 학문의 종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을 문묘히 종사시킨다면 동방의 문교가 또한 권료됨이 있을 것입니다. 중조실로 21권 중종 9년 11월 10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렸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21권 중종 9년 11월 13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중조실로 21권 중종 9년 11월 13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조계를 들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3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연구령 정은 윤지형이 전에 일을 옮겨하니 최윤문 이순의 일은 아랜대로 하였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윤지형이 아뢰기를 대사한 성몽정은 논박을 당했으므로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채직하소서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특징관 강혼이 아뢰기를 죄를 짓고 변방에 입가한 사람은 날로 고난이 쌓입니다. 옥살이를 하다가 정죄되어 변방으로 옮기게 되는데 옥문을 나오자마자 곧 천리기를 떠나게 되니 양자와 기구를 어찌 즉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지연되어 즉시 입거하지 못하게 되면 문득 사민이 도망한 예로서 논죄를 하니 지극히 불쌍합니다. 모름지기 경중을 참작하여 백성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늘 보건대 전가 입거하는 사람이 과연 많으니 어찌 억울한 사람이 없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로 21권 중종 9년 11월 13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21권 중종 9년 11월 13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3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진주 목사 황맹헌은 그 처조모가 연접지경인 단승에 살고 있고 전장도 또한 본고을에 있으니 재상이 만약 힘써주지 않았다면 이조가 어찌 의망하였겠습니까? 만약 부임하게 된다면 반드시 적폐가 많을 것이니 채직하고 추문하소서. 송건감 주부 이완은 성균관의 수리를 감독할 적에 노자를 영조처에 들여보내어 궤 속의 물건을 몰래 훔쳐내다가 유생에게 붙잡혀서 이미 보고되어 형조가 추문하고 있는데도 상께서 명하여 버려두게 했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의금부영께서 조율하여 주의를 정하소서 하니 전개하기를 황명은 성희중은 아랜대로 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3일 신미 일곱 번째 기사. 미씨의 태백이 사방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예기를 강하다가 그 아들이 말하기를 순장행도 예절에 어긋나는데 하며 또 동관하게 하는 것이겠는가 하고 결국 죽이지 않았다 한데 이르러 시간광 허경이 아뢰기를 비록 어버이의 명이라도 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섬기는 도리도 또한 이와 같으니 임금의 명이 있으면 시비를 분간하지 않고서 아첨하에 자기의 의사를 굽혀 따르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임금이 싫어하는 안색을 하더라도 거리낌없이 간하여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임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볼 적에도 또한 뜻을 따르는 것만 충성으로 여기지 말고 뜻을 거스르는 것을 충성으로 여긴다면 신하가 누군들 마음을 다하여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장령 2번 헌납 김선이 전에 이를 논기하고 또 아뢰기를 이수는 비록 이미 재직하도록 명했지만은 저늘의 함경도 우후가 되었을 적에도 또한 이같이 버리고 갔으니 그가 직사의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잡아다가 주문하서 쌓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1권 증종 9년 11월 14일 MC는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1권 증종 9년 11월 14일 MC는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1권 증종 9년 11월 14일 MC는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1권 증종 9년 11월 14일 MC는 다섯 번째 기사 안당을 호조 판서로 고 형산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정응을 홍문관 정자로 삼았다. 증조실록 21권 증종 9년 11월 1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최숙생 지평 소세량이 전의 일을 논기하고 최숙생이 또 아뢰기를 새로 급제한 사람이 본관되면 반드시 허참례와 면신례를 해야 하는데 정응은 이 예를 행하지 않고서 갑자기 홍문관 정자로 임명되었으니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사관의 예의 풍속은 비용만 허비하는 외람된 이로서 유폐가 습속을 이루어 치화를 크게 손상시켰으니 간관된 사람 마땅히 혁파하기를 청해야 할 것인데 최숙생이 이와 같이 외람되게 아뢰었으니 번세한 것만 살피고 대간의 대처는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최숙생이 또 아뢰기를 근래 천재와 시변이 적지 않으니 모름지기 자주 신하를 불러들이어 물어서 정치하는 방법을 헤아려 정한 후에야 상하 사이의 정의가 서로 통하고 이 일에 막힘이 없게 되어 패정을 제거하고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경년에 입시한 사람도 모두 말없이 물러가고 있으니 반드시 위에서 성의를 미루어 말 듣기를 좋아한 후에야 아래 사람이 또한 말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사는 패조의 여화를 두려워하여 문학을 승상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배양한 후에야 흥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침체된 사람을 천용하라는 명이 있었는데도 추천된 사람 모두가 현달한 사람이니 침체되어 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 어찌 그 적임자가 없겠습니까? 비록 문신은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재주와 행실이 있는 사람은 또한 천용할 수 있습니다. 근래 탐풍이 크게 유행하고 있으니 청백리를 표창하고 상을 주어서 그들을 멸려시킨다면 염치를 아는 기풍이 기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재변을 만난다면 마땅히 공구수성하여 그 성경을 다한 후에야 하늘이 응하여 화를 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을 상수하는 것을 보통으로 보고서 다시 유념하지 않고 을에 유사에게 물으면 유사는 문득 고래에 따라 방지하게 되니 나라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바가 지당하다. 지금은 간원의 상소는 마땅히 대신에게 친히 물어서 의논하여 정하겠다 하였다. 상이 의정부 부원군 6경을 인견하며 승지 2항이 사관원의 상소 및 제1조 학교에 관한 것을 진독하니 부원군 송일이 아뢰기를 근래 유생은 성균관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고 단령도 입지 않으니 이 같은 습관은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생을 대우하는 데는 법제로서 대우할 수는 없으니 재상된 자가 먼저 그 자제를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성균관에 있도록 한다면 지방의 유생들도 그의 일을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 정광필은 아뢰기를 사장을 시관으로 삼아 선비를 뽑아야 한다는 설은 마침내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혹 집요한 사람이 있어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는 일이 있다면 어찌 그 사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시의 일은 비록 혹 시험하더라도 서책으로서 상을 주는 것은 가하거니와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의정 김은기는 아뢰기를 어진 사장을 얻으면 유자가 모두 마땅히 본받게 될 것입니다.
성정조에는 사유에 합당한 사람을 사하게 오랫동안 임명하여 관계를 승진시켜 우위에 서용했으니 지금도 그 전례에 의하여 교회에 전념하도록 하셨사니 상이 이르기를 대저 나라를 다스린 데는 인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인재를 양육하는 데는 학교만한 것이 없는데 이 일은 시종과 대간이 매일 양말하고 있는데도 또한 시행한 바가 없었으니 지금 다시 의논함이 옳겠다 하며 형조판서 강혼이 아뢰기를 연차하는 당상을 설치하는 것은 권장하려는 것입니다. 단지 제술만을 과하고 강론은 하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삼순 내에 이순은 강론하여 의리의 근원과 효제의 도리를 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제2조의 상고를 억제해야 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우찬성 신용계가 아뢰기를 태평한 세상이 오래 계속되어 인구가 번성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또 지방에서 부역을 도피해야 한 사람도 또한 서울에 모여들어 골목마다 시장이 아닌 곳이 없으니 만약 예전부터 있던 시장이 아닌 것은 일체 금지시킨다면 저절로 돌아간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하고 병조판서 김전원 아뢰기를 상고가 성한 것이 이 같은 까닭은 각 고을의 수령들이 백성을 침해하여 직업에 안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비록 조세를 감하고 부역을 면제해 주더라도 백성은 은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모두 수령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업을 저버리고 말업을 따르는 것은 금지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일제금지하에 백성이 혹 직업을 잃게 되어 원망과 번민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스스로 금지시킬 것이요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 했다. 제3조의 문학의 일에 대해서 신용계가 아뢰기를 지금의 사가 독서는 인원을 각사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지 말고 만약 기묘한 일이 있으면 퇴직시켜 한직으로 옮겨 그로 하여금 전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대화하는 방법은 모두가 성상의 장려하는 데 있으니 자주 내사를 보내어 위로하고 면려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김은기는 아뢰기를 세종조에서는 집현전에 관하는 대간 외에는 다른 관직에 임명하지 않았으며 성종조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하여 하는 일에 전념하였으니 지금 홍문관에 관하는 이조 병조의 난관으로 추천 주의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였다. 제4조의 수령에 관한 일에 대해서 김은기가 아뢰기를 시종에 있는 사람을 수령으로 임명한다면 온 고을이 은덕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물에 한정이 있으니 군덕을 보좌하는 사람을 외직에 임명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종에 있는 신하도 간혹 임명하여 보내는 것은 무방하다 하며 김전이 아뢰기를 시종하는 신하를 모두 외임에 임명하며 외방을 중시하는 것이 됩니다. 내직과 외직의 임무는 서로 다릅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임금을 잘 보좌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 재주에 따라 임명하는 것이 가합니다. 시종하는 신하를 외관에 많이 보직시킨다면 아마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가 적을 듯합니다 하고 신용계는 아뢰기를 옛날의 문사는 수령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비록 어버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도 외직을 많이 구하니 이는 관습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였다. 제5조의 염치의 일에 대해서는 우참찬 이 계명이 아뢰기를 지금 비록 탐호한다는 도태시키고 있으나 아직 청백리를 청가에 임용하지는 않고 있으니 모름지기 포장하여 권리하는 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제6조의 사필의 일에 대해서는 송일이 아뢰기를 외사를 만들려는 의논이 있은 지 오래입니다. 옛날에는 야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 마지 못해서 하게 된다면 도사는 할 수 있어도 수령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만드는 일은 경솔히 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전에도 또한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록 많이 겸직시킬 수는 없지만 한도의 1, 2원을 겸차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지금 만약 가려서 임명한다면 그 적임자를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 수대를 지나며 점차로 사람을 잃게 될 것으로 폐해가 더욱 클 것이니 전대로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신용계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한 사람이 스스로 야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쓰도록 한다면 집필하는 사람이 모두가 공정하지는 않아서
시비가 실상을 잃게 될 것이니 더욱 불가할 듯합니다 하고 이조 판서 박예란 아래기를 외방 풍속이 좋고 나쁜 것을 기록하여 유전시킨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의 겸 춘추도 또한 사실을 기록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으니 비록 외방에다 이를 설치하더라도 한갓 거칠에만 될 듯합니다 하였다. 제7조의 사치에 의의 이 일에 대해서는 상이 이르기를 사치의 습관을 금지하고 혁파해야 된다는 말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른바 상위원의 이 엄과 초록색의 이런 전례에 따라 만든 것이고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하니 송일, 정광필, 김은기 등이 아뢰기를 이는 비록 작은 일이나 크게 습속에 관계되니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제8조 검주령에 대해서는 송일,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제변을 만나 하늘을 공경할 때는 비록 위에서 술을 금지하지만 아랫사람은 술을 마시니 은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제9조의 법령의 이 일에 대해서는 예조판서 권균이 아뢰기를 오름지기 대전의 법을 준수하여 경고하기는 금석과 같이 하고 미듣기는 사시와 같이 한다면 백성이 모두 이를 믿겠지만 만약 자주 고친다면 관리는 법을 지킬 줄 모르게 되고 백성은 법을 범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고 이 계명은 아래기를 회사의 공사가 문득 윤호되면 이것이 마침내 법조가 됩니다. 만약 새로 제정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신에게물어서 그 가부를 정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제10조의 음사의 이 일에 대해서는 상이 이르기를 무격의 풍속이 잘못 성행하는 듯하니 법사가 금단할 것이요 소격사의 일은 비록 부정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다 하니 신용계가 아뢰기를 소격사의 일은 매우 황당무계하니 만약 법사로 애검 금단시켰다면 상의 덕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 기신제 때에 하늘에 계시는 선왕의 홀령을 유혹되게 하니 오름은 없고 해만 있습니다. 과감히 금단시켜야 합니다 하였다. 송일 등도 또한 모두 혁파해야 된다는 뜻을 극론하였다. 승지 이항은 아래기라 옛날에 선조를 받드는 것은 종묘뿐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문소전도 있고 또 능침의 상망제도 있으니 성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신제는 혁파해야 합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날 상이 몸소 의논한 것은 당시에 성대한 행사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억지로 한 것이고 허심탄회하여 전려 듣기를 좋아하는 성의를 볼 수가 없으므로 인심을 감동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의논이 기신제에 미치다 상이 홀로 어렵게 여기면서 혁파하지 않았고 의논이 후속내게 미치자 송일, 정광필, 김은기 등은 모두 그 가부를 말하지 않았다. 그 법조의 방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건백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따르고 고치기를 꺼리었다. 상하가 서로 실수했으므로 임금이 친히 의논했다는 이름은 있으나 건의한 실상은 없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그 무익함을 비난하였다. 분관은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의 승무는 성경관, 교수관, 삼관에 분속시켜 권지라는 이름으로 실무를 익히게 하던 일이다. 분관을 하는 데는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일려로 적어서 박사 세 사람으로 하여금 채점케 하여 3점은 성문은, 2점은 성균관, 1점은 교수관에 보내는데 다시 이를 승문의 도제조와 수정하여 2조가 개폼하여 3관에 입속시킨다. 그리고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후방을 기다리는데 이를 미분관이라고 한다. 허참례와 면신례는 허참례는 새로 출사하는 관원이 구 관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예의다. 이로부터 상종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신관원의 오만함을 없앤다는 풍속이며 다시 12여일 뒤에 면신례를 행하여 비로소 그 관원과 동석할 수 있었다. 면신례는 새로 출사하는 관원이 허참례를 닦은 뒤에 다시 그 관원을 청하여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일을 말한다. 준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5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유미 심정 이완 정응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5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미시의 태백이 사방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안당이 병으로 사직하니 채직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려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각도의 관찰사에게 유시를 내렸다. 백성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수령에게 달려있으니 상벌이 시행되지 않으면 무엇으로서 권성징악하겠는가. 도내의 수령 중에 청렴하고 건신하여 나라를 위하여 진력한 사람과 욕심이 많고 두려워서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경히 상세히 모두 보고 듣고서 치게 하라.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6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미시의 태백이 사방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6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청백리의 자손을 의정부 및 육경으로 하여금 청가에 서용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인재를 교육, 양성하는 것은 나라의 급선무인데도 이것을 멸시하는 풍습이 생겨 그일 더욱 심해졌다. 사표에 합당한 인원을 특게 임명하여 오랫동안 일을 맡겨 오로지 성공을 책임지우라. 또 사관은 기사를 선임하게 되므로 임무가 가벼운 것이 아니니 재주와 인격이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서 임명하도록 하라. 독서당의 인원은 마땅히 전심하여 수련해야 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본사에서 상시 근무하기를 개청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여원부원군 송일 좌이정 정광필 우이정 김은기 우찬석 신용계 좌참찬 장순손 우참찬 이계명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국가의 물건을 많이 축낸 고자와 관원 등을 모두 주문하지 않고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매우 미편합니다. 관원 등은 마땅히 중국의 봉전을 감하는 예와 같이 하여 복록을 감하게 하고 고자도 또한 연원의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것과 축낸 물건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장 60에서 장 80에 도 2년까지 차등을 두어서 주의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에 따랐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집이 윤은필 장령 2번 지평 소세량 등이 아뢰기를 면목이 없는 각 사역 관원들은 모두 관계를 강등하도록 하였는데 윤은필은 전일에 군기시 첨정을 2번은 의용구 0을 소세량은 봉상시 주부를 지냈고 또 이 사들이 모두 국고를 축냈으니 신등도 또한 마땅히 관계를 강등해야 할 것이므로 직에 있기가 미안하여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일을 분간하는 것은 지금 바야로 의논하고 있으니 아직 취직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7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남곤을 호주 판서로 삼았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유미, 심정, 정응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헌부는 사직한 까닭으로 아뢰지 않았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집이 윤은필 사간 이언호 장령 2번 지평 영구령 소세량 헌납 김선이 사직하면서 아뢰기를 대가는 다른 관원에 비할 수가 없는데 어찌 벌을 바꿔서 공무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개하기를 방금 대신 등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했으니 빨리 취직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신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관리에게 봉전을 감하는 일은 제3 생각해보아도 법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 이래의 축난 물건을 10년 이후에 관리에게 추징하는 것이므로 일체 촉박스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직에 있은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은 봉전을 감하고 5개월 이하인 사람은 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 직에 있은 연호를 비록 오래되었지만 다른 사무의 공력으로 인하여 본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이 제한에 포함시키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아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준조실의 21권 중종 9년 11월 1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신 등이 전교하기를 전라감사의 서장을 보건대 과실나무가 모두 꽃이 피어 열매가 맺었다니 되죠. 복숭아 오야씨 겨울에 꽃이 피는 것도 이미 상스럽지 못한 일인데 하물며 열매까지 맺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정령이 해이해진 때문입니다. 하니 회개하기를 근래 경기 내에도 절호가 또한 매우 고르지 못하여 동지가 10일밖에 안 남은데 따뜻한 기운이 봄 같았다. 전라도는 비록 남쪽 지방이지만 과수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으니 이것은 실로 비상한 죄변이다. 신등도 또한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변이 이와 같으니 비록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가리킬 수는 없다고 해도 옥성에 있어 관리가 완급을 헤아리지 않고 시일을 지체시키거나 또 한 백집사가 경계하고 근신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처사에 어긋나고 잘못된 경우가 어찌 없겠는가 하며 대신등이 다시 하려기를 음양이 상괴를 벗어나는 것은 오로지 신등이 직책을 다하지 못한 때문이며 간원들이 송사를 체결할 때 시일을 천연히 하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걱정이니 되풀이하여 계측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겨울에 꽃이 피냐. 중조실의 21권 중종 9년 11월 19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관직에 있은 지 5개월 이하인 사람에게는 봉전을 감하지 못하게 했는데 대가는 모두 5개월 미만인 까닭에 불려와 관직에 나아가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집이 윤은필만은 5개월이 지났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찬가기를 집이는 채직하라 하였다. 준조실의 21권 중종 9년 11월 19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준조실의 21권 중종 9년 11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장령 이번은 전일에 사제감에 임명돼 5개월이 지났으니 봉전을 가함하는 것은 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채직하라고 전교하였다. 준조실의 21권 중종 9년 11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대사한 고 형사는 그 직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빨리 채직하소서 하니 전가기를 대사하는 채직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사신은 논한다. 간원이 고 형사는 강직한 기풍이 없어서 사헌부의 장관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박하였다. 그러나 외모는 비록 순박하고 진실하여 문식은 적지만은 기국이 굉위하고 심지가 견직하며 처결할 때 임에서는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일에 따라 치밀하게 다스렸으므로 그때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중하게 여겼다. 이 간원들이 참 문제네. 중조실의 21권 중종 9년 11월 20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미시의 태백이 사방에 나타나다. 중조실의 21권 중종 9년 11월 2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계림군 최한홍이 아래기를 신이 전일에 평안도 절도사로 임명되었을 때 만포진에 명하여 기순한 야인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고 패자로 만들어줄 때 각각 패면 내 모위 모명 연월일 모자패라고 써서 새기고 첨사가 서압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패가 없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권도로 이같이 했는데 새로 부임한 절도사 황영도 이 계책은 마땅히 행할 만하다고 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는 것이 편리한가 여부 및 패가 없는 자가 올 때의 처치에 대하여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순한 자들이 만포진에 나와서 매매 등의 일로서 청구하다가 되지 않으면 끄리낌없이 성을 내는데 진장이 쇠향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혹은 모르는 채 하기도 하여 변방의 위험을 잃게 하면 지극히 미편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자들은 관계부에 가두고 위험을 보인 후에 적당하게 말하여 놓아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주북은 국가 둔전에서 거둔 곡식을 본창에 운반해드리니 그 폐해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각기 소재지에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에 봄을 기다려서 종자할 것을 주고 그 나머지는 부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눠 주었다가 가을에 장미하여 환납하도록 하고 접차로 강변에 운반해 드리게 했으면 합니다. 만일 군량을 스르로 운반한다면 곡식을 저장한 곳으로부터 해변이 가까우니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편리한 제 여부를 마련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오히려 마땅히 대신에게 묻겠다 하였다.
준자 7월 20일간 중종 9년 11월 2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고 또 아래기라. 근래 전라도의 재변은 옛날에도 없던 일이니 마땅히 경련에 나아가 무슨 과실이 있는지를 간구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 물어서 하늘의 견책에 대처해야 할 터인데 오랫동안 경련에 나오시지 않으며 대신들 중 한 사람도 놀라 두려워하며 지금의 패단을 개진하지 않으니 만약 상께서 경련에 나오신다면 각기 마음을 품고 있는 바를 진술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전라도의 재변은 이미 대신에게 의논했으니 신하들을 불러들여 묻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금 비록 경련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무슨 법을 제정할 일이 있겠는가? 또 경련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근조 7월 20일건 정종 9년 11월 21일 김효 세 번째 기사 김극핍을 공주 참판으로 송천일의 사안부 대사헌으로 송중돈을 승정원 도승지로 김승조를 지비로 박이관을 장령으로 윤차임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았다. 증조 7월 20일건 중종 9년 11월 2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고 또 아래기라. 경상도의 재변이 전라도와 같은데도 감사가 지금까지 개문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추문해야 합니다. 우선 그럴 일에 그 재변의 허실을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독 남방뿐만 아니라 경성의 배나무나 밤나무도 열매를 맺은 것이 많으니 이와 같은 재변이 어찌 모두 까닭없이 생긴 것이겠습니까? 형옥이 혹시 이를 지체하면서 판결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늘에는 임금께서 비록 경련에는 나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계는 잠시 동안의 일이니 자주 나오시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미 임금께서 묻혀 있는 현재를 천거 임용하라고 명하였으므로 대신이 이미 이를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가 아니고 비록 한 가지 재능과 한 가지 행실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두 청구해서 임용한다면 또한 묻혀 있는 이를 기용하여 하늘의 뜻에 응하는 도리입니다. 근일 하교의 사교가 있기 때문에 경륜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신등은 옥제가 혹시 편안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되게 된 것이 아닌가요?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니 모름지기 그 까닭을 명백히 말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재변을 거치게 하는 일은 실제 혜택을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 더욱 큰 일입니다. 특근데 남은 공물을 장미로 받고 관청에 바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하니 남는 것이 있으면 특별히 감하여 백성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청가대 대신에게 물어서 특별히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심정, 유미, 이완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정응은 채직하고 감사에게 서신을 내려보내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그늘 나에게 대단치 않은 종기가 있어 앉기에 편하지 못하므로 경련에 나가지 못한 것뿐이다. 조계는 사슬을 상복하는 것으로 가벼운 일이 아니니 촉박하게 할 수는 없다. 묻혀있는 일을 청가하고 공무를 감하는 일은 마땅히 해당 관청에 말하라 하였다. 준조 7월 20일건 증종 9년 11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허문간이 하려기를 국고가 충난 일은 그대로 버려둘 수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그 관리의 복록을 감하소서. 그러나 100년에 충난 것을 반정 뒤에만 책임져 그 이후의 관리는 모두 봄, 여름의 복록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사체의 해로움이었겠습니까? 또 각사의 고자에게 지금 만약 징속한다면 그게가 모두 파산하에 유리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모름지기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아랫말을 듣건대 내 뜻과 맞으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준조 7월 20일건 증종 9년 11월 2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라. 봉전을 감하는 일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개국 이후에는 번고하지 않았는데 조종조에도 어찌 충난 것이 없었겠습니까? 폐조 때 이르러 사물이 절제가 없고 용도가 너무 많아 급촉히 물건을 신상하게 되며 청대할 여가도 없이 허겁지겁 출고하게 되어 국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반정 이후의 관원을 지금 도리어 처벌한다면 다만 사체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임금의 성덕에도 누가 있을 듯하오니 짐작해서 처리하소서니 전교하기를. 홍문관 또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므로 이미 다시 의논하도록 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전조실록 21권 정종 9년 11월 2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미시의 태백이 사방에 나타나다. 전조실록 21권 정종 9년 11월 2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유순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개국 이후에 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때에 축이 났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유독 반정 이후에 관리만을 처벌한다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번고하여 수량을 알았으므로 만약 이후에 축나는 것이 있으면 전수하는 관리를 마땅히 중죄에 처해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전지를 내리고 지금 축난 것은 일체 무시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송일, 정광필, 김은기, 신용길, 장순선, 이계명, 증임전, 남곤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에도 또한 반정 이후에 관리들만이 유독 축을 내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번과의 그 축난 것을 알았다면 징계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으니 신등의 의논은 처음의 의논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호조에서 복록을 감하는 것이 2등까지 이르게 된다면 조관이 모두 복록에 의지하는 사람들이니 어찌 원통하고 원민함이 없겠습니까? 그 X를 헤아려 감하는 것이 당연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녹봉을 석으로서 감하는 것이 전등으로 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조관에게 봉전을 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만약 다만 시임 관리를 주문한다면 봉전을 감하는 일이 아니라도 또한 징계하는 뜻이 보여질 것이다. 또 고자를 도형으로 속죄시킨다면 연루되어 체포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 다만 장 80으로 속죄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다만 현임 관리만 주문하신다면 사체에 더욱 옳지 못합니다. 반복하여 아뢰어도 전의 의논과 다를 수 없습니다. 유순이 아랜 뜻대로 임금께서 단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고자는 실상 모두가 절도들이니 전일의 의논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고조판사 남고는 아뢰기를 장미에 대한 일은 장미는 곡물이 아니고 곧 전세로 바치는 것이니 경감이 예에 들 수 없습니다. 하니 잔괴하기를 지금 아랜 바를 듣건대 다만 현임 관리만 주문할 수는 없으니 유순의 의논에 따라 이를 불문에 붙이는 것이 옳겠다. 고자도 처음의 의논에 따라 다만 장 80으로 속죄하는 것이 당연하다. 장미의 일은 곡물이 아니므로 경감할 수가 없다 하였다. 이 등은 관리의 1년 복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등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의 2등을 말하는 것이니 반년분의 복록을 말한다. 전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24일 애모 두 번째 기사 대신덕인 최한홍이 아랜 이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오량캐가 흉악하고 교활하여 도리언 기순했다가 도리언 배반하는데 이익만 보고 복종하거나 배반하니 마침내 믿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패를 주어 기순한 여부를 구별하더라도 어찌 그들이 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들 중에 기순하지 않은 사람이 그때 그 패 때문에 사변을 만들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변장이 권도로서 한번 이런 일을 할 수는 있다고 해도 일정한 법규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안도에서 오랑캐를 대우하는 것은 함경도와는 같지 않습니다. 우진의 오랑캐들은 성밑에 가까이 거주하여 우리나라의 편맹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즉시 수금을 하기도 하고 혹은 곤장을 쳐서 위협하기도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본도는 오랑캐와의 거주가 서로 멀어서 그들이 온다고 해도 만보진에서 접대하기 때문에 거중무리하고 불공한 사람을 모두 가도 주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진장이 일의 대처를 헤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뜻에 거스르는 일이 있다고 해서 즉시 수금한다면 반드시 이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주의 국둔전에서 수확한 곡식을 민호로 하여금 주의 창고에 실어 들이는 것은 배단이 있습니다. 여러 해를 노적하게 되면 곡식이 썩는 것도 또한 염려가 되니 둔전이 있는 곳에 창고를 지어 저장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아니 의논한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24일 일모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유미와 심정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경흥 부사 강두는 전일에 수령이 되었을 적에 전혀 근신하지 않았습니다. 경흥은 중요한 곳이니 결단코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이 이 창은은 좌랑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 갑자기 본직에
승진되었으니 또 인물이 송사를 판결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속히 퇴직하소서. 병조 참판 손주 참이 서극철은 참지 황성창 등은 전일에 안골포 만호에 대하여 주문하기로 청한 일을 받들이고 거행하지 않았으니 이 한 가지로서 공사의 허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정은 중요한 자리인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는 없으니 모두 퇴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병조의 세 당상은 어찌 한 가지 일의 실수로서 갑자기 모두 퇴직할 수가 있겠는가?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2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2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사신 남우서당의 선위사인 성공감정 안처성이 치게하기라. 신이 사신에게 말하기를 도선주 종무신은 비록 사신을 배종하여 왔지만 도주의 구청에 있어서 관직을 받게 된 사람은 접대를 허가하지 않기로 일찍이 정한 약속이 있으니 지금 접대할 수가 없소 하니 남우서당이 대답하기를 종무신은 대마도에 거주하지 않고 본국에 소속된 사람인데 지금 도선주로 국왕의 명령을 받들고 일행의 일을 전장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없이는 서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므로 신이 또 말하기를 지난번 국왕의 사신은 단지 삼선만 접대하였고 지로서는 접대하지 않은 예가 있으니 즉시 돌려보내시오 하니 남우서당이 말하기를 내가 갑자년에 나왔을 때는 지로선도 접대를 허가했으므로 지금도 거느리고 왔습니다. 또 선조 윤천은 어려운 길을 건너온 노고가 많으니 먼저 돌아보낼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되풀이 말하였으나 굳게 제 의견을 고집하고 있으니 어떻게 처치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아래는 발을 예조에 내렸다. 현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2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전일에 논핵한 오한상 심의 남포 등은 일이 장후에 관계되므로 마침내 편안히 관직에 있을 수 없으니 모두 관직을 파면하고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오한상 등은 개차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2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미시의 태백이 사방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27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살피긴데 전하께서 저기하여 나라를 다스린 이래류 천도가 정상을 잃어 재변이 자주 생겼습니다. 지금 겨울철을 당했는데도 기후가 봄날같이 따뜻해서 복숭아, 살구, 오이안, 매화가 두 번이나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니 하늘이 진정으로 재변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로부터 국가의 위란은 항상 치평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위란의 발단은 반드시 그 징조가 있으니 진시로 이를 살피기를 자세히 하지 못하고 방지하기를 일찍이 하지 못하고서 한때의 안일만을 도모하여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으면 큰 난리를 점차로 유치하여 마침내는 구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전하께서 마음을 단단히 차려 정치에 힘을 써서 비록 조그만 성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엄숙하지 못하고 예의가 밝지 못하며 풍속이 순박하지 못하고 염치의 도리가 없어지며 백성이 모두 소복되지 못하고 형정이 다 수거되지 못하며 사습은 태만하여 자기의 관리 편리만 취하고 거리낌이 없이 고든말을 하는 기풍은 적어지며 지위 명방이 높고 현달한 사람은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위의를 물란케 하여 방달의 기풍을 열어놓고 치평의 이름은 있어도 그 실상은 없으며 근심할 만한 형세는 있는데도 그 형상은 없어서 비유한다면 병이 있는 사람이 활동과 휴식은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으나 그 고통스러운 점을 묻는다면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깊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진실로 상하가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양하여 나라를 보존하고 정치를 잘해야 할 때인데도 전하께서 구중궁궐에 깊숙이 거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지내며 스스로 한가히 놀면서 경련에 드물게 나오시고 또 정사를 보지 않고 다만 부문, 말절에만 힘을 쓰고 재변을 만나도 근심하며 수양하는 실상은 없습니다. 대신은 음령을 조화시키는 책임이 있는데도 한가히 놀면서
그 차이 그 전대로 따라하고 나태하여 아무런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으며 전하께서 재변에 대해 물으시면 다만 네 하고 공손히 대답하는 태도만 지니고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임금의 과실을 바로 잡으려는 성심은 없으니 이것이 어찌 마음을 다하여 직무에 힘쓰며 공경하여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날마다 현명한 선비를 접견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죄변을 초래하게 된 이유를 깊이 생각하시어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는 실상을 다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인사가 아래에서 실수를 하면 천변이 하늘에 나타나게 된다. 내가 전라도 감사의 서장을 보고는 매우 놀라서 즉시 대신과 더불어 죄변을 종식시킬 방법을 강구했으니 나의 뜻을 이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히 지내며 드물게 경연에 나간다고 한 말은 내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지내면 해독이 심하게 된다는 것을 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연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침 종증이 있기 때문에 경연에 나가지 못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지내면서 스스로 한가히 노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경등이 어찌 이걸 알겠는가. 반드시 이런 이치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진저실록 21권 증종 9년 11월 27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일본국 사신의 지로 선주인 윤차는 그 전에 나와서 관직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역시 접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무신의 일은 전에 선의사의 장기를 기다린 후에 처치하기로 이미 의논하였으니 빨리 고쳐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21권 증종 9년 11월 27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우의정 김은기가 아래기를 정갑손, 김종직, 정승근은 청렴, 결백함이 보통보다 뛰어나니 그 자손들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윤조실록 21권 증종 9년 11월 2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일본 국왕이 사신이 올 때 지로선을 접대한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결단코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정무신은 비록 일찍이 도주의 청구로 관직을 받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국왕 사신의 도선주로 왔으며 무릇 일행이 가지고 온 진상과 무역한 물건은 전임 관령하는 자이니 사세가 거절하기 어렵겠습니다 하고 정광필, 김은교 의논도 이와 같았다. 신용결은 의논드리기를 종무신의 일은 사신의 청이 이와 같이 간절하니 거느리고 오도록 허가해야 될 것이지만 무릇 접대하는 절목은 관직을 받은 전례에 따르지 말게 하는 것이 당연할 듯하며 윤차는 접대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고 장천손 이 계명은 의논드리기를 종무신은 비록 대마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처음에 도주의 청으로 인하여 관직을 받은 사람이니 결단코 전일의 약속을 경솔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본도 사람이 아닌데도 데리고 오도록 허가한다면 후일에 성칭 같은 큰 죄가 있는 사람도 전례가 있다고 해서 따라오게 되는 경우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더구나 저들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를 엿보고 있으니 또 그 단서를 열어서 우리를 경멸하는 욕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웃순의 의논에 따랐다. 증조실록 21권 증종 9년 11월 2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햇물이 같이다. 증조실록 21권 증종 9년 11월 2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이에 길을 가항하다가 가혹한 정사가 범보다 무섭다는 설에 이르러 시독관 임추가 아래기를 이 말이 아주 적절합니다. 임금께서 백성을 구휼함이 비록 지극하지만 허다한 수령 중에서 근심하는 사람은 몇이 없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징수하여 권문에 바쳐서 후일 관작을 매게 하는 미천으로 삼는 자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모두 그러하니 마땅히 신중하게 생각하여 먼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관원을 골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으로 청량한 사람을 고용하고 탐호한 사람은 물리쳐 내쫓게 하는 일은 이미 여러 감사에게 유시하였다. 이같이 한다면 탐호한 사람은 제거되고 청렴한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가혹한 정사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였다. 동지사 남고는 아래기를 복숭아와 오야시 겨울에 꼽히는 것은 매우 큰 재변이니 어찌 그 응흠이 없겠습니까?
천상과 인사는 동일한 이치이므로 그 화환이 숨어 있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하늘이 재변으로서 먼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이 물욕에 눈이 어두워 스스로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먼저 금중의 일을 살펴서 조정에까지 미치게 하시고, 반드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떤 재변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하여 엄격히 스스로 책망한다면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재변을 거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일의 직언을 구하면서 형옥 때문에 재변이 초래되었는가를 염려하였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나 마땅히 먼저 기미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옛 말에 성인은 지기가 청명하여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다 하였으니 모름지기 지성으로서 하늘을 감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 이르기를, 재배는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초래되었는가를 알 수가 없지만은 모름지기 상하가 서로 수양하여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는 것이 옳겠다. 비록 신하의 직언을 구하더라도 한갓 말로만 그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 중에 혹시 특별히 조치하고 건명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각자가 권장하고 힘써서 다스림에 이익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재배는 과연 지적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지혜가 밝아서 사리에 통달한 선비는 먼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신과 같은 사람은 비록 하문이 있더라도 요량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찌 하늘이 초래한 이유를 먼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